글로벌 이슈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두 개의 핵심 이슈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획취재부 이현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이제 취소가 되면서 이게 상당히 또 휴전이 난항에 부딪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안 시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기대를 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휴전안이 또 엎어지게 된다면 이 시간이 무기인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에 협상이 타결이 될지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요구한 휴전안 이게 28조가 된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28개조 관련해가지고 네. 미국에서 요구를 한 게 그렇게 많았다.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한꺼번에 다뤄지긴 했는데 무엇보다 약간 지금 기존 휴전안 초안보다 이제 조금 진전이 됐다고 한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협상안에서는 정식 협상 주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지난번에는 아예 우크라이나를 빼고 그냥 미국과 러시아랑 그냥 협상안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됐었었죠. 예,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들어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일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좀 진전이 있었다.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외에는 이제 기존 초안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주요 골자는 일단 상호 불가침 조약은 체결을 하고 대신에 이제 나토는 현재 회원국 수준만 유지를 하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을 할 수 없다는 거를 이제 명시를 해야 된다. 그걸 명시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나토에 가입을 못 한다고 못을 박는 건데요. 그리고 전후에 나토군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지 않는다. 이 내용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러 제재로 동결되어 있는 러시아의 해외 자산이 한 1,0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돈으로 한 147조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은 다 이제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에 사용을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러시아는 그 대신에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점령 중인 지역들을 사실상 시조 지배 영토로 인정을 받는다. 러시아가 내용도, 현재 예. 빼앗은 우크라이나 영토는 러시아가 갖는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우크라이나는 휴전 이후에 병력 수를 현재 이제 9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이거를 60만 명까지 줄이고 러시아와 접경지대에는 비무장지대를 설치해야 하는 그런 조항도 포함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조금 수정이 돼서 60만이 아니라 한 80만 정도로 다시 미국과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또다시 이 휴전 이후에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이제 자신만의 전력으로 러시아와 맞서야 되는 그런 조약이 됐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이제 동결돼 있던 해외 자산만 포기를 하는 대신에 네. 거의 아무 대가 없이 지금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사실상 영토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조항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안팎에서도 이건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한 휴전안이 아니냐 그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사실 지난달에 그 헝가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이제 휴전안 얘기를 하기로 했다가 이게 어그러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이현우 기자 설명도 있다시피 미국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이 휴전안을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우크라이나 휴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공약처럼 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네. 자신이 당선만 되면 24시간 내에 휴전을 성사시키겠다. 큰 소리 빵빵 쳤죠 그때. 네, 일단 이 발언이 굉장히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상당히 오랫동안 10개월 넘게 이제 성사를 못 시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치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선거들을 모두 지금 참패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정계에 또 이제 새로운 핵으로 떠오른 앱스타인 성범죄 파일 공개와 관련을 해서 이거를 또 미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까지 찬성을 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아하.
결국에는 이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진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입지까지 좁아지니까 뭔가 지금 대단한 성과가 다급하다. 그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휴전을 성사시키게 되면은 네. 상당한 국면 전환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이제 8개의 전쟁을 끝낸 사람 그러면서 이제 예, 외교 능력 굉장히 과시해 저도 왔었는데 봤어요. 그 기자회견 예, 하면서 이제 이것만 마치면 거의 뭐 세계의 모든 분쟁을 내가 다 끝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봤습니다. 예,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또 이제 기존 이제 외교 관료들을 굉장히 무능하다고 비판을 해왔었는데 네. 보통 자신이 이제 직접 보낸 특사 혹은 본인들의 측근들을 동원해서 전통적인 외교 라인은 다 무시를 하고 이제 좀 인맥을 통한 외교 방식을 선호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휴전에서 이게 잘 안 풀리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핵심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이제 역으로 백악관 내 참모들까지도 이제 좀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명령이 잘 안 먹힐 수 있다. 그런 믿을 수 우려도 없다 있고 이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지금 정치적 기반이 달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네. 우크라이나 휴전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약간 그런 압박감이 온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다소 무리한 요구지만 반드시 받아라. 그러면서 굉장히 세게 압박을 가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국내외적인 상황이 뭔가 좀 이 출구 전략, 뭔가 좀 큰 성과가 하나 필요로 한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다. 근데 이현우 기자 설명 들어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그대로 지금 러시아한테 다 넘겨주고 나토 가입도 못하고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로서는 특별히 이 얻는 게 없는, 아까 뭐 재건기금 147조인가 했지만 그건 뭐 그런 정도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극력 반대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서요? 이번 협상에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왜 그런가요? 네, 이게 좀 이례적인데요. 네. 지난 이제 이 협상안 초안이 나왔을 때 굉장히 반대했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정치적 입지가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예, 지금 최근 이제 부패 스캔들이 엄청 크게 터졌는데 그 국영 원전 기업에서 정치 자금 1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약 1,467억 원을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이 받아서 정치 비자금으로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대폭 떨어진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지지율이 뚝 떨어졌군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안이 딱 터지면서 지금 이 부패 스캔들 이슈를 상당 부분 가려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이제 대선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전이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은 100일 안에 대선을 바로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맞아요. 푸틴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대통령으로 뭐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선 후보도 윤곽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휴전안이 만약에 잘 마무리되지 못하게 되면은 자신의 재선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이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번 휴전안도 엎어지게 될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에 5년 차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도 사실 다른 문제보다 더 이상 복무할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싸울 사람이 없다? 예, 성인 남성 거의 대부분이 지금 교대로 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들의 생계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전쟁터에 가서 한 반년 동안 싸우고 또 다음 반년 동안 이제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교대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 휴전안을 이제 엎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상황이다 보니까 영토 문제에서 굉장히 큰 양보를 해서 결국엔 이 안은 받아야겠다라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영토 문제에서 핵심 사안은 아직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25% 이상 차지하고 있는 도네츠크주를 전부 이제 러시아에 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핵심 문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이 4년 동안 지역 전체를 요새화를 해서 요새지대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방어선 설치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 지역을 다 넘겨주게 되면은 자칫하면 이제 수도 키이우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이 러시아가 요구를 한 이 영토 교환안을 어떻게든 받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통과가 되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완전히 이제 비무장 아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음. 방어력에 구멍이 날 수 있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도 지금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심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우크라이나 지역이 이 평원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처럼 산악 지역이 있으면 그게 방어 역할을 또 할 텐데 평원 지역이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그냥 이제 주요 요새 지역을 만약에 도네츠크 주를 다 러시아에 넘길 경우는 바로 뭐 키이우든 어디든 그 금방이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현우 기자 지금 쭉 설명 들어보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핀치에 몰려 있는 측면이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있고 푸틴 대통령만 좀 여유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휴전이 젤렌스키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든 휴전을 빨리 하고 싶어 한다고 해도 푸틴 대통령이 응해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워낙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요.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이번 휴전안이 아예 엎어지진 않을 것이다. 아, 그래도 상당 부분 진전이 있거나 혹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측이 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가 이제 예전과는 달리 이제 전쟁을 과연 5년 이상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다들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 이상 전쟁을 끌고 가기가 어렵다, 우크라이나가.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올해 연말이 되면은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휴전안까지 부결이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판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상태고 음흠. 국면 전환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엔 두 주체가 이제 휴전을 바라게 되면은 네. 이게 확실히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건데요. 네. 반면에 이제 푸틴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없고 네. 다음 선거도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경쟁자도 없기 때문에 가장 느긋하게 협상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러시아의 협상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네. 미국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빨리 오히려 처리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낫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제 시간을 더 끌면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래서 쉽게 응하지 않고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협상을 끌고 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푸틴 대통령이 일단 응해야 이게 협상이 예, 성사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다만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국가들 여러 나라들이 지금 대러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도 이제 5년 이상 전쟁을 끌고 나가면 경제적인 타격이 일단 견디기 힘든 상황이고 무엇보다 지금 국제 유가 문제에 러시아가 상당 부분 재정을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대러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러시아도 아하. 결국에는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지 않겠냐 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국제적인 대러 제재를 풀고 자신들이 점령한 영토는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러시아도 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예,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뭐 벌써 4년, 5년째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 잘 협상안이 마무리돼서 좀 평화적으로 종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